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과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우리 간호학과 학생회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서면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간호학과 학과장을 담당하고 학과장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는 간호용어라는 교과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간호용어라고 하는 교과목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용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의학용어라고 하는 것을 간호용어라는 이름으로 교과목을 개설을 해두었습니다. 네, 오늘은 간호용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교과목을 수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 기준이 어떠한지, 이 교과목을 이제 수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졌다가 의학용어로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호용어 교과목에서 사용하게 될 교재는 은학사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한 핵심 의학 용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보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구글 클래스룸에서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의학 용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영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의학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학 용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나 라틴어에서 이제 발달이 되게 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 고대 시대 때 아테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처음 이 의학이 발달을 할 때 굉장히 이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기득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있던 의학 기술, 간호학도 마찬가지겠죠. 도제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이제 학문의 경우에는 대중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제 의사 집단이고 또 이제 변호사 집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법률 용어도 굉장히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의학 용어 또한 굉장히 이제 조금 라틴어, 그리스어를 따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학을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 의학 용어를 익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병원을 이제 임상 실무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뭐 약사라든지 방사선사, 그다음 물리치료사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임상 실무 현장에서 이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이렇게 환자 치료에 대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 용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환자를 케어를 함에 있어서 그 간호사 혼자만 환자를 간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만 이런 그 환자 케어를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떤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환자의 건강 치료,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학 용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그 간호 용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기관과 계통별로 이 의학 용어, 이렇게 메디컬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터미놀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디컬 텀을 말할 수 있어야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게 질병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술이나 어떤 진단 등과 관련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병원에서 이 환자 어디로 보내주세요.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절대 한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 뜻을 반드시 병행해서 익혀야 하고 그 한글 또는 그 영어로 된 의학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습 성과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 즉 여러분들이 4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졸업하는 시점이 있겠죠. 4학년. 그 시점에서는 우리 학과에서 설정한 10개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용어의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교과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학습 성과 1번, 다양한 교양 지식과 전공 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를 관련 프로그램 학습 성과로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호 용어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간호술을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될 거예요. 뭐죠? 전공 지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간호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간호 용어를 학습을 해야 간호술을 적용을 할 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벨 1 단계로 성취 수준입니다. 레벨 1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PO1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간호 용어는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목요일 5, 6교시 일반 수업이고요. 2반 수업은 목요일 7, 8교시입니다. 예, 우리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요. 이번에 1학년들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 클래스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이제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덕대에서는 2개의 반으로 분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 공지는 하겠지만 수업은 이렇게 2개의 반으로 분반이 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달라지게 되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게 되겠고요. 1학년 학생들이 교양교과목을 듣는 시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험과 관련된 일정은 개강 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요일, 어떤 시간에 이제 2개의 반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를 할게요. 그다음에 수강 대상을 보면 간호학과 학생들이라면 모든 학생이 간호 용어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0학년도에 그 편입한 학생들은 간호 용어를 못 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전 대학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도 간호 용어 수강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기타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선배들도 이 간호 용어 교과목을 수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교과목은 2학점 2시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점 2시수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당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당 2시간을 저와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당 교수 이름 박정언입니다. 네. 그리고 간호 용어라고 하는 교과목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던가 또는 수업 종료 후에 어떤 시간에건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 또는 교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저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연구실에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강의실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미 근무 시간이 지났다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또는 제가 출장을 가고 없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를 해서 궁금한 거를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 일정을 잡은 다음에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연구실 번호는 이렇고요. 연구실 번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어,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교재입니다. 핵심 의학 용어, 김찬 교수님이 그 다음에 여러 교수님들이 지은 책이고요. 은학사에서 출판된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책들이 또 도서관에 가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제 성취관 3층에 보면 의학 용어 책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비치를 해둘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쉽게 조금 의학 용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제가 참고 문헌으로 낭만 닥터 김사부를 제시를 해두었는데, 이것 말고도 뭐 용파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뉴하트, 그 다음에 골든타임, 이런 그 메디컬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에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닥터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닥터 그레이, 그레이스 아나토미죠, 그죠?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하는 드라마들을 이제 보아도 여러분들이 그 실제 외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환자 처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겠고, 물론 영어라서 제가 이제 발음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 질병 정보라든지 용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짬짬이 이제 과제로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수업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병원 실습을 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학 용어를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어떤 영상 자료를 참고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방법 보시면은요, 시험이 엄청 많죠.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전체 100점 만점 중에 25점, 즉,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50점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퀴즈가 30점이나 있습니다. 그죠? 퀴즈는 총 한 5회 정도를 칠 계획이고요. 많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퀴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퀴즈를 치지 말까? 또는 뭐 퀴즈 횟수를 줄여줄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막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업 중간중간에 치는 이 퀴즈 시험을 준비하느냐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갖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 퀴즈 공부를 하면서, 퀴즈 준비를 하면서 중간 기말고사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이 퀴즈를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퀴즈를 올해에도 작년과 더불어서 작년하고 같이 이제 올해도 이렇게 배점을 해두었고요. 이 횟수가 다 이제 다 5회나 되기 때문에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6점 정도씩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성적 평가에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고 퀴즈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습관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10번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가학습 보고서를 쓰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A4지에 한 장 한 장 낱개로 쓰는 것보다는
노트 한 권을 마련을 해서 매 주차별로 과제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자가학습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두시고 그 노트에 연결해서 2학기 때 학습할 생리학이라든지 다른 교과목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노트 정리를 하시다 보면 모든 교과목이 조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평가 방법에서 이제 출석이 있는데요. 어떤 교과목에서는 출석을 20점을 배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출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점 배점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2시간 수업을 하는 이 교과목에서 1시간 결석을 하게 되면 1점 감점을 해요. 즉 한 주 수업을 몽땅 이제 빠지게 되면 2점이 감점이 되죠. 시험 점수에서 2점을 얻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만 잘 하셔도 10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은 반드시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각을 했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결석을 하는 게 낫지.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각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1시간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시간은 반드시 출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요일 5, 6교시 수업을 못 들었다. 근데 7, 8교시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미리 사정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7, 8교시 수업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반에서건 수업은 반드시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3번 하면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점 감점입니다. 해서 지각이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출석이 대학생활 적응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평가 내용입니다.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4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말고사는 6월 25일로 이제 제가 계획을 하였습니다만은 요거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퀴즈 총 5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회당 6점 부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퀴즈는 이렇게 호흡계, 그다음에 심장과 순환, 그다음에 비뇨기,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 이렇게 총 5개의 챕터에 대해서 퀴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러한 어떤 신체 계통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퀴즈를 친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총 10개였습니다. 1인당 1노트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손으로 글씨를 쓴 후에 요거를 사진을 찍거나 저는 조금 사진 찍는 것보다는 스캔하기를 권장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 과제방이 있습니다. 과제방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반드시 탑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성실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다시 작성을 하라라고 언급을 할 거예요. 불성실하게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점수를 받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내용 점검 차원에서 과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제를 이렇게 빨리 제출을 하냐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과제를 목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면 목요일 당일에 바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양보해서 제가 하루 미루었습니다. 당일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을 하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손으로 이제 적다 보면 그게 그냥 눈으로 보거나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 작성한 내용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사진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게 글씨
글씨가 잘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일부러 흐리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흐리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계속 이제 다시 사진을 올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릴 때 깨끗하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스캔을 해서 과제방에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반복돼서 들어가 있네요. 그죠? 매주 금요일 6시까지 등록을 하고, 과제 평가 기준은 제출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예, 그리고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작성을 했는가 해서 패스 페일로 이제 기록을 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시간에 제가 제출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제출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제출을 안 하면 0점이에요. 근데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분 감점만 하고 점수는 다시 또 부여를 할 수 있으니까 늦더라도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출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이제 평가가 이제 되고 나면 모든 퀴즈나 또는 중간 기말고사에서 바로바로 저는 이제 성적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재시험을 칠 계획입니다. 성적은 당연히 낮게 나가겠죠. 하지만 재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제 시험을 치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만 이제 되게 되면 F학점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제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적들은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조금 이렇게 공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낙제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 미만으로는 받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조금 길어지나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조금 스탑했다가 그 다음 내용을 좀 들으세요. 주별 수업 계획의 경우에는 지금 1주차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 개강이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3월 19일이 원래 이제 첫 강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잠깐 정말 잠깐 동영상을 스탑하고 제가 전미사, 접두사 그리고 어근 의학용어로 구성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교재 여기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주차 때에는 혈액과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 안에는 어떤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정상 수치가 얼마일 때 얼마이다 라는 것들을 외운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외부 공격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면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우리 이 교과목은 용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그 용어를 잘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학 2학기 때 공부할 생리학 내용을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 의미와 용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리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첫 번째 혈액계 공부를 하고 나면 자가학습 보고서 첫 번째 거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주차 수업에서는 호흡기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때에도 자가학습 보고서 두 번째 거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1학년 때는 잠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1학년 때 전공 교과목 수강하는 게 보면 간호용어 플러스 해부학을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용어들이 간호용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한 5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부학 용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이 간호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진도가 조금 다르게 나갈 수도 있지만 간호 용어에서 공부를 하면 해부학에서 도움이 된다거나 해부학에서 미리 공부했던 것들은 간호 용어를 이제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두 가지 교과목 다 충실히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심장, 순환, 계를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용어 플러스 간호 용어, 의학 용어죠, 그죠? 의학 용어를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때 이 수업 심장과 순환에 대해서 첫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호흡기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제 퀴즈를 칠 거예요. 그렇죠? 퀴즈 먼저 치고 심장과 순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심장 순환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요일까지 또 세 번째 자가학습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우,
뭐 오리엔테이션만 들어도 갑자기 답답해지죠. 근데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한 주 한 주 제가 제시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 때는 비뇨기계. 마찬가지로 비뇨기계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심장과 순환에 대한 퀴즈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학습 보고서 네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주차 때에 오타가 났네요. 퀴즈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소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장이나 뭐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소화를 돕는 뭐 췌장, 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췌장이라든지 담도 쪽에 그 담낭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7주차입니다. 이때는 퀴즈도 없고 자가학습 보고서도 없네요. 덜 중요해서 그럴까? 절대 아니죠. 다음 주에 바로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있는 바로 전주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그래서 퀴즈와 자가학습 보고서는 7주차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주차 때는 시험을 치게 될 건데 이때 이제 시험 일정은 제가 4월 23일이라고 잡기는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 다시 이제 일정은 조율을 할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시간 시험 치고 나면 다른 1시간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친 것들을 시험지를 받아서 자기 시험지를 받아서 스스로 채점을 해보고 그다음에 답안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채점을 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한 것과 제가 평가한 것이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0점 미만으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재시험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모아서 재시험을 언제 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주차가 되면 신경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학습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내분비계 확인할 거고, 이때 이제 그 전주에 공부했던 신경계 파트의 내용들을 퀴즈 시험, 신경계 파트에 대해서 퀴즈 시험, 네 번째 퀴즈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이때에도 내분비계 공부한 거 자가학습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차가 빠졌네요. 11주차입니다. 11주차. 이때는 생식기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때도 생식기계 공부하기에 앞서서 5번째 퀴즈 시험 칠 거고 8번째 자가학습 보고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2주차에는 피부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때는 퀴즈 없어요. 뺐어요, 제가. 잘했죠. 자가학습 보고서 9번째 거 나갑니다. 그 다음에 13주차는 특수감각계, 뭐 눈이나 귀, 그 다음에 이런 거와 관련된 의학용어 학습을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주요 진단법이나 치료법에 대한 용어도 살짝 살펴볼 거예요. 이때도 퀴즈는 없어요. 네, 자가학습 보고서 10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주차의 경우에는 이미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2주차에서부터 해서 13주차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그 진단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에서 사용하는 양약에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영상의학 이것도 진단과 관련된 거죠. 진단하는 거. 그다음에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용어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종양학이나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2주차에서 13주차 때 학습했던 내용들을 반복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14주차 때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뭐예요? 정신의학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새로운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종강을 하고 여러분들의 첫 여름 방학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네,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수업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어디에서 받을까요? 네,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가 질문방을 따로 만들어 둘 테니까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업 운영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이것 또한 메일이나 구글 클래스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면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주 한 주 그냥 잘 따라오시면 예 어느 순간엔가 종강에 다다라 있을 겁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시게 될 거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고요. 제가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납시다.